이렇게 버튼에 대해서 인풋 태그에 의한 버튼 형태들을 보셨다면은, 자, 인풋이 아닌 멀티 기능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자, 멀티 기능을 가진 형태에서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있구나. 세 가지로. 자, 일단 하나는, 자, 클래스로 그냥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인풋 데이터로 형 타입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클래스 체크, 자, 셀렉트 데이터 형태로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자, btn 뭐 데이터로 그냥 쓸게요. 자, 이런 식의 형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역순으로. 버튼부터 가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버튼을 보셨기 때문에, 자, 이해하기 쉽게 버튼부터 가는 게 낫겠죠. 자, 여기다가는, 자, 버튼의 간편한 형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고 계신 버튼 태그의 버튼 요소의 타입이 서브밋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보셨던 여기 input 서브밋과 같은 역할을 해요. 100%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 이게 밸류예요. 끝이에요. 네임 딱히 없어도 전혀 관계 없기도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내용 채우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셋은 버튼의 타입 리셋입니다. 이거는 뭐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의 타입의 버튼으로 처리해서, 자, 기능을 사용하는 버튼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끝납니다. 요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버튼 태그를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편하다는 이유로 그냥 버튼의 요소만 쓰시는 분도 계신데, 자,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브밋의 기능으로 동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얘랑 얘랑은 같은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고요. 굳이 레이블 같은 거 쓰지 않아도 버튼 요소 안에 들어있는 얘를 읽어줘요. 그러면서 취소 버튼, 기능 버튼 이렇게 읽어줍니다. 네, 편하죠. 그럼 왜 인풋에 있는 거 아직 없어지지 않고 버튼으로만 사용하고 않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면 뭐가 더 낫나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일단은 인풋의 역할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형태이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설명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각각 역할을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거나 하는 어떠한 변수나 역할들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풋이라고 하는 요소가 따로 존재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 외부에서 폼 요소가 아닌 바깥에서의 역할도 쓸 수 있게끔 허용을 일부러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웹페이지에서 광고, 슬라이드 광고 같은 경우 이렇게 광고가 있으면 좌우의 버튼, 이런 것들은 클릭하면 어디로 페이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어떤 역할만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버튼 요소를 쓰기도 하게끔 만들어 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기능을 조금 더 특화된 역할이다. 자, 그러면 셀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런 쇼핑몰에서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되는 건데, 얘는 셀렉트가 아닙니다. 미리 얘기해요. 이렇게 셀렉트 만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들진 않고요. 자, 셀렉트는 현재 이 그림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뭐 똑같은 거 없어요. 현재로서는 비슷한 걸로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없네요. 자,
왜냐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떠야 되는 형태들을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게 여기 있네요. 요게 셀렉트거든요. 자, 요거 말고 디자인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셀렉트 자체를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냥 쓰는 정도에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 여러 요소를 자, 서랍 형식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요소. 자, 얘는 select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id가 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엇을 선택하시오 라고 할 때는 label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for와 select 요소에 들어가는 id, 이 두 개를 서로 연결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select에다가 뭐 지금 선택할 거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뭐 주스라고 할게요. 그냥. 자, 음료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주스라고 쓰면 편하겠죠. 밸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밸류는 select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라디오 요소의 경우가 각각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걔네들마다 밸류 값을 만들어 놓듯이, 셀렉트 자체는 그냥 큰 박스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아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옵션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밸류를 쓰게끔 되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자, 아메리카노, 여기는 뭐 라떼, 여기는 바닐라 라떼, 핫초코, 뭐 여기는 뭐 포도 주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값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밸류에다가는 뭐 라떼 같은 경우도 바닐라 뭐 쓰고, 핫 초코 쓰고, 뭐 포도 주스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헷갈리니까 쓸래요. 자, 한글로 써도 사실 전혀 관계 없어요. 밸류니까. 자, 자, 이렇게 해서 뭐 처음에 카페를 차렸는데 이렇게 한 5개의 메뉴를 차렸다 라고 하시면, 이 5개 메뉴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음료 선택을 누르면 라떼, 바닐라 라떼, 핫초코, 포도주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띡 선택, 띡 선택, 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메뉴가 늘어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포도주스 뿐이 아니라 뭐 사과 주스가 될 수도 있고, 오렌지 주스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키위 주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스가 이제 뭐 주스 쉽게 할게요. 01, 02, 03, 04. 자, 이런 식으로 자, 주스에 대한 항목을 좀 늘린다던가, 핫초코 말고 또 뭐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요거트. 그렇죠. 요거트나 에이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핫초코뿐이 아니라 그냥 한글로 써야지. 요거트 또는 에이드 쓰겠죠. 자, 그럼 이제 종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얘네들을 이제 그룹핑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핑 하려면 여기다가 opt 옵션에 대한 그룹이다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옵션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게 되면, 자, 얘네들 커피류니까 커피류끼리만 딱 모아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opt 그룹 해가지고 핫초코, 요거트, 에이드끼리만 또 한 번 더 묶어주고, 뭐 또 opt 그룹 해가지고 주스류만 따로 묶어주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신다면, 각각의 내용들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얘 어디 묶음 하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pt 그룹에 들어가는 속성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속성을 담습니다. 레이블 요소 아닌가요? 네, opt 그룹에서는 레이블 속성도 따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커피류니까 뭐 커피, 핫초코, 요거트, 에이드, 뭐 그거는 기타라고 쓰면 사실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떠라고 쓸게요. 자, 여기는 주스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겠죠. 사실 이게 먼저긴 하겠지만, 자, 보여드리는 용이니까 그냥 씁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 opt 그룹으로 영역을 나누고 각 파트에 대한 제목을 다시 달아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권장하는 팁은 하나의 옵션을 더 쓰는 겁니다. 이때 얘는 밸류가 없이 선택하세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얘는 사실상 밸류가 있을 게 없으니까 선택하세요 라는 그냥 이름을 써가지고 처음에 보이는 아이는 선택하세요 써있고, 얘를 클릭하는 순간 각 파트별로 메뉴가 나눠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주문하게 되는, 자,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select라고 합니다. 자, select 요소, 양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체크박스라든가 라디오보다는 훨씬 더 구분하기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레이블이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선 좀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자, 셀렉트까지 보셨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데이터, 자, 위에서 보셨던 인풋 텍스트, 패스워드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줄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줄짜리를 우리는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댓글창 같은 거죠. 자, 별거 없습니다. 텍스트 에이리어라고 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쵸?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양한 속성들이 뜨게 될 겁니다. 아이디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레이블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챗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더 없고요.
컬스와 로스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컬스는 뭐예요? 요거다, 요거. 로스는 이거죠. 그럼 10줄 정도 쓸 수 있게끔 되는 거, 30글자 정도 쓸 수 있게 되는 거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사이즈를 CSS로 따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없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가 CSS를 하기 전에 아니면 최소한의 크기를 만들 때는 저 정도 크기의 박스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1, 2, 3, 4, 6, 7, 8, 9, 10. 딱 10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텍스트 에리어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해드리면 얘는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빗금 2개가 있어요. 늘어나요, 얘. 이거 늘어나는 아이예요. 사실 본디 모든 텍스트 에리어는 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댓글창에 안 늘어나는 거 없어요. 참고하세요. 자, 텍스트 에리어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텍스트 에리어가 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 사이트를 먼저 찾아볼게요. 네이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 자, 뭔가를 체크하게 돼 있죠. 폼 요소란 얘기예요. 폼 요소에 안에 보시면 박스 딱 쳐져 있고 뭔가 글이 쭉 써 있죠. 이렇게. 아, 뭔가 창에 글을 쓰는 공간인가 보다. 텍스트 에리어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텍스트를 쭉 써 놓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떠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또 써있는 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다. 약관 동의서 또는 계약서 또는 뭐 시승 신청서, 이런 걸 여기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저기 어떤 수입 자동차 회사에서 여기다가 시승 신청서를 딱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막 약관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냐면은, 자, 썼죠. 분명히. 뭐가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변경이 가능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수입자 시승 신청서니까, 자, 차량을 승차함과 동시에 20년 동안 유류비 월 10원에 무기한 임대 가능 써버리고 계약 버튼 딱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가요. 그대로 가요. 혹시 몰라서 백엔드 개발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써서 했는데 혹시 이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까지 모르니까. 근데 저장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한번 그 시스템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더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안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결혼 예정이신 분들, 차량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 회사에 가셔서 꼭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그 신청서를 내용을 보시라고, 뭐라고 써있나.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써있으면 그 차는 여러분 거가 되는 거니까 저한테 커피 한 잔만 사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큰일 난 얘기죠, 사실은.
매우 위험한 얘기인데, 그 회사는 이 정보를 이렇게 냅두고 있던 거였어요. 텍스트 에리어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기다가 어떤 계약서 관련된 거 쓰시면 여러분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HTML에서 이렇게 read only라고 하는 속성 하나만 딱 써주셔도 막을 수 있어요. 텍스트 에리어 내부에다 read only라는 속성 하나만 딱 써줘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거 자체가 일단 아니에요. 왜? 시정 신청서라고 하는 제목에 거기 관련된 하위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면, 네이버가 아주 잘 해놨어요. 여기 보이는 이 박스 div에요. 이 안에 요 써놓은 얘네들 다 뭐냐? 제목과 함께 H라 써있죠?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한 단락 한 단락 다 P 태그, 설명이가 또 P 태그, 또 제목, P 태그, 중간중간 링크 있는 거 A 태그 쭉 다 만드는 거예요. 자, 점점 들어갔으니까 이건 리스트겠죠? 마찬가지 DLDTDD 써가면서 이 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코딩 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걸리겠거니 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양은 매우 많습니다. 여러 개 약관 중에 딱 하나의 약관만 복사해서 그대로 여러분 에디터에다가 갖다 넣어놔도 200줄이 넘어요. 기본 200줄이 넘어요. 한참 올라가죠 지금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공부해가지고 뭘 하든가 해야겠지만, 자, 정상입니다. 그게 글이 길다고 해서 아예 몰라 그냥 때려 넣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정확하게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에리어 무언가 입력하는 창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